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저 평범한 할머니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저녁이면 드라마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에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세상이 온통 장미빛으로 물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봄날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교복을 처음 입던 날의 설렘, 새 책에서 나는 잉크 냄새, 복도를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나누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20분 우리 집 앞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512번 버스. 그 버스 안에 제 세상 전부가 있었거든요. 처음 그 남학생을 본 건 3월 초 벚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버스에 올라타 앞쪽 좌석에 앉았죠. 그날따라 버스가 유난히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문득 뒤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버스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에 앉아있던 그 남학생.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그는 흰색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인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의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었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버스 안의 소음도, 옆자리 아줌마의 수다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도 전부 사라졌어요.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옆 사람도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했어요. 앞차와 거리를 잘못 재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거였죠. 그 바람에 저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손잡이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는데 제 가방에서 필통이 튀어나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연필과 지우개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얼굴이 빨개진 채 급히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누군가 제 앞에서 연필 하나를 주워 들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학생이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뒷좌석에서 나왔는지 제 연필을 손에 들고 미소 짓고 있었죠.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 놀라웠어요. 깊은 쌍꺼풀이 있는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살짝 웃을 때 한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뒷좌석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가 앉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었죠. 교복 리본을 몇 번이고 다시 매고 머리카락을 이쪽 저쪽으로 넘겨보며 어떤 스타일이 더 예쁜지 고민했어요. 엄마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며 의아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설렘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는 항상 10분 일찍 나갔어요.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봐, 혹시라도 그를 못 볼까봐 전전긍긍했죠.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대부분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거기 앉으면 버스 안긴 통로를 통해 그를 볼 수 있었거든요. 룸미러에 비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봄이 깊어지면서 날씨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버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지만 사실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계속 룸미러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이어폰을 빼고 창문 밖을 가리키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나무 봐. 벌써 저렇게 컸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학교 담벼락 너머로 벚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만개한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분홍빛 눈처럼 내리고 있었죠. 예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룸미러를 통해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귀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스에 타면 그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룸미러를 통해 혹은 복도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자주 마주쳤죠.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혹시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뒤돌아봤어요. 그가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밖 풍경을 보는 척하면서요. 그의 좌석 바로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제 교복 치마가 그의 가방끈에 살짝 걸렸어요. 아, 죄송해요. 그가 재빨리 가방을 당기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얼른 대답했어요. 그리고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죠. 그의 눈동자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밤하늘처럼 까맣고 그 안에 무언가 슬픈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같은 학교 다녀요? 아니요. 저는 여고 다녀요. 전문여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대성고 1학년이에요. 대성고? 우리 학교에서 두 정거장 더 가면 나오는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반짝했어요.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는 이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이유가 갑자기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1학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환한 미소였어요. 그럼 우리 동갑이네요. 반가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버스 안에서 아주 짧게요.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시험 기간이 힘들다거나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소중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공책에 그날의 대화를 빠짐없이 적었죠. 그가 웃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심지어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까지 전부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그의 이름도 알게 됐어요. 강민우. 이름도 참 예뻤어요. 민우, 민우, 민우. 혼자 있을 때면 그 이름을 수없이 불러봤어요. 공책 귀퉁이에 작게 써보기도 하고 볼펜으로 책상에 새겨보기도 했죠.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음악 들어요? 저요? 발라드 같은 거요. 잔잔한 노래 좋아해요. 저도요. 요즘 이 노래 자주 듣는데 그는 이어폰 한쪽을 빼서 제게 건넸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제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어요. 같은 음악을, 같은 리듬을, 같은 멜로디를 함께 듣는 그 기적 같은 순간. 노래가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의 떨림, 그때의 설렘, 그때 제 가슴을 가득 채웠던 행복은 지금도 생생해요.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됐어요. 그는 뒷문으로 내렸고 저는 앞문으로 내렸죠. 하지만 가끔 뒤돌아보면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그럼 저도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7시 20분 512번 버스는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버스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였죠.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작은 미소 하나에도 하루 종일 행복해지는 것. 그 모든 게 낯설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버스에 탔어요. 그날따라 버스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뒷좌석으로 걸어갔어요. 맨 뒷자리. 그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그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여기 앉으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네, 오늘은 뒤가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항상 여기 앉아요. 여기 앉으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떻게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요. 앞에 앉으면 길만 보이잖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만. 근데 여기 앉으면 지나온 길이 보여요. 뒤돌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16살 소년이 할 수 있는 말 같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죠. 민우 씨는 많이 뒤돌아보는 편이에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잊고 싶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날 그와 나눈 대화는 그 전까지와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솔했어요. 우리는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게 무섭다고요.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제가 곁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버스가 학교 앞에 멈췄을 때 그가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요. 내일도 이 자리에 앉을게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어요. 새끼손가락끼리. 그 작은 약속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를 골라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매일 아침 그를 만날 수 있기를, 우리의 시간이 멈추지 않기를.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가장 빨리 지나간다는 걸.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순진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아픔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이 선물 같았던 그 시절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아침은 계속됐어요. 매일 7시 20분 512번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어폰 한쪽씩을 나눠 끼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느 날은 민우가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낡은 갈색 가죽 표지에 구석이 다 달아있는 수첩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첩을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였죠. 여기 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민우의 손가락이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순간은 기억할 수 있다. 민우야, 네가 사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간직해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왜 민우가 항상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 순간을. 그래서 전 항상 오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사진도 찍고 일기도 쓰고 작은 것도 다 기억하려고 해요. 언젠가 이 순간들이 전부 추억이 될 테니까요. 민우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16살 소년이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이 그의 손 위에 살짝 얹어졌을 때 그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듯 제 손을 감싸 쥐었죠.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우리 둘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정희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해줘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죠. 5월이 되자 날씨가 정말 좋아졌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집 전화기가 울렸을 때 엄마가 받으셨죠. 정희야, 니한테 전화 왔다. 설마 민우일까 싶어서 뛰어갔어요. 여보세요? 정희 씨, 저 민우예요. 오늘 시간 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있어요. 그럼 한강 나올 수 있어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할래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 우리가 지금 만나러 가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머리를 빗고 또 빗었어요. 한강 뚝섬 유원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아이들은 연을 날렸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평소 교복 차림이 아니라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머리도 조금 다르게 손질한 것 같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이렇게 마주 보고 걷는 건 또 달랐어요.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정희 씨,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좋아요. 그는 길 건너편 가게로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어요. 딸기 맛 하나, 초코 맛 하나. 어떤 거 좋아해요? 딸기요. 저도 딸기 좋아하는데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네가 딸기 먹어요. 전 초코 먹을게요.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기 봐요. 저 할아버지. 강가에 한 노인이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자주 데리고 오셨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좋은 추억이네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낚시한 게 8살 때였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전 후회해요. 그때 더 많이 이야기할 걸, 더 많이 웃을 걸, 더 많이 안아달라고 할 걸.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우 씨, 아버지는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민우 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저를 봤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정희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바라봤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정희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데요? 저는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요즘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버스 타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요. 정희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사실 저 일부러 그 버스 타요. 민우 씨 보려고. 그가 웃었어요. 정말 환하게. 저도요. 사실 전 다른 버스 타도 돼요. 근데 정희 씨가 그 버스 타는 거 알고 나서부터 계속 그 버스만 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뭔가 고백 같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오갔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어깨가 스칠 정도로. 그러다가 민우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서로 엉켰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멈춰 섰어요. 정희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이번엔 영화 보러 가요. 좋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월요일에 버스에서 봐요. 네, 월요일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헤어지기 싫었지만 가야 했죠. 민우가 먼저 몸을 돌렸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행복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적었어요. 민우가 한 말, 제가 한 말, 우리가 걸었던 길, 먹었던 아이스크림, 잡았던 손의 온기까지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민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왔는데 민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활짝 웃었어요. 일찍 나왔네요? 민우 씨도요. 어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고백했어요.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함께 올라타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이어폰을 나눠 끼웠어요. 이번엔 민우가 새 노래를 틀어줬어요. 잔잔한 멜로디에 따뜻한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네 곁에 있을게, 언제까지나, 이 순간이 영원하길.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 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회색이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게 후회됐어요. 집에 가려고 교문을 나섰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 씨. 돌아보니 민우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같이 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네 학교 어딘지 알잖아요. 비 온다길래 우산 가져왔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기 학교에서 여기까지 1시간은 걸렸을 텐데 그 먼 길을 와준 거예요.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민우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우산이 작아서 우리는 바짝 붙어 걸어야 했죠.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타닥타닥 리듬을 만들며 떨어졌어요.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민우가 물었어요. 글쎄요. 그냥 비는 비잖아요. 저는 좋아해요. 비가 오면 세상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비는 모든 걸 씻어주잖아요.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저는 민우를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에 맺혀 있었어요. 민우 씨한테 슬픈 게 많아요? 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요즘은 행복한 게 더 많아요. 정희 씨 덕분에 제 손을 잡았어요. 우산 손잡이를 같이 쥐고 있던 손을요. 그 순간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가 우산을 접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이거 받아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은팔찌가 들어있었어요. 별 모양 장식이 달린 예쁜 팔찌였죠. 왜 이런 걸? 지난주에 정희 씨가 별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우가 팔찌를 꺼내 제 손목에 채워줬어요. 차가운 은이 제 피부에 닿았어요. 이제 매일 이거 보면서 저 생각해요. 바보 같은 소리. 이거 없어도 맨날 생각하는데. 그가 웃었어요. 저도요.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함께 올라탔어요. 젖은 옷에서 빗물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냄새마저 좋았어요. 민우와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밤 손목에 팔찌를 보며 잠들었어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제 마음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이 순간들이 영원하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였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손목에 별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민우를 떠올렸죠. 그 팔찌는 제게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걸 차고 있으면 민우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방과 후에, 주말이면 한강에서. 민우는 제 모든 시간의 중심이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어요. 이 설렘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6월 초,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버스를 탔는데 민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맨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죠. 처음엔 늦은 건가 싶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타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버스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민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감기에 걸렸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온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죠. 칠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목에 팔찌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방과 후에 공중전화로 민우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누군가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마 민우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민우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민우가 지금 집에 없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친구예요. 학교 친구요. 아, 그래요? 민우가 오늘 병원 갔어요. 검사 받으러요. 병원? 검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검사요? 많이 아프세요?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요즘 좀 안 좋아서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우가 아프다니. 얼마나 아픈 걸까?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요일 아침, 민우는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빈 뒷좌석을 바라보며 버스를 탔어요.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 보였죠. 금요일 저녁, 드디어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저예요. 민우 씨,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갑자기 병원 가야 해서요. 많이 아파요? 무슨 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한강으로 나와줄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침울했어요. 불안감이 확 밀려왔어요. 그럴게요. 몇 시에? 3시요. 지난번 그 벤치에서요. 토요일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민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옆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어요. 웃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왔어요? 민우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강물만 바라봤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민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정희 씨,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지 않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병이 있대요. 심장이에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악화됐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심장 질환. 악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빨리요. 안 그러면.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위험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눈물이 났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언제 수술해요? 다음 달이요. 7월 초에 큰 병원으로 입원해야 해요. 서울대병원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죠? 민우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슬펐어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확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성공률이 70%래요. 70%.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머지 30%는 뭐예요? 실패. 그럼 민우는 어떻게 되는 건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말하기 싫었어요. 정희 씨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랑 있으면 아픈 것도 다 잊었거든요.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저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세게 안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꼭 나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우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정희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 제가 말했어요. 수술할 때까지 매일 만나요. 매일 버스도 같이 타고 학교 끝나면 같이 있어요. 네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매일이 데이트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매일 만났어요. 아침 버스는 기본이었고 방과 후에도 꼭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민우가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작은 필름 카메라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사진 찍어요. 매일매일요. 왜요? 나중에 보려고요. 이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버스 안에서, 강가에서, 학교 앞에서, 카페에서 웃는 모습도 찍고 장난치는 모습도 찍고 때로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었어요. 민우는 그 사진들을 현상에서 작은 앨범에 모았어요. 이거 봐요. 민우가 앨범을 보여줬어요. 우리 추억이에요. 니랑 만든 소중한 추억들이요. 사진 속에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민우도 저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6월이 저물어 갔어요. 날씨는 더워졌고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자요? 아니요. 안 자요. 저도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정희 씨 생각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버스에서 연필 주워줬을 때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부터 정희 씨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어떤 걸 좋아할까? 매일 궁금했어요. 저도요. 민우 씨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더해요. 민우 씨 없으면 심장이 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씨는 제 심장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빨리 나아요. 꼭 건강해져요. 약속이에요. 약속할게요. 정희 씨 때문에라도 꼭 이겨낼 거예요. 6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민우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우리는 한강에서 만났어요.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예쁘다.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좋겠어요.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 씨, 이거 받아요. 민우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근데 지금 읽지 마요. 나중에 읽어요. 제가 수술 들어갔을 때요. 왜요?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약속해요. 수술하는 날 읽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두툼했어요. 꽤 긴 편지인 것 같았죠. 알았어요. 꼭 그날 읽을게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야 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정희 씨가 집에 늦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민우가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우리는 마주 봤어요. 민우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해요, 정희 씨.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민우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세게 안았어요. 꼭 돌아올게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매일 버스에서 만나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저도 민우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무정하게도 계속 흘러갔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어요. 민우가 준 편지를 꺼내봤어요. 읽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제발,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발 민우 씨를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탔어요. 맨 뒷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민우가 없었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흐렸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동시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학교로 향하는 길 버스에서 내려 교실로 걸어가는 내내 비를 맞았어요. 우산도 안 썼어요. 그냥 맞고 싶었어요. 빗물이 눈물과 섞이는 게 느껴졌죠.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제 세상 전부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하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책에는 낙서만 가득했어요. 민우의 이름을, 별을, 버스를 그렸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을 봤어요. 여전히 흐렸어요.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민우 씨,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많이 무서울까요? 아플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 팔찌가 부적이 되어주길 바랐어요. 민우를 지켜주는 부적이 되길.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물으셨어요. 정희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시험 때문에 좀 피곤해요. 그래? 몸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민우가 준 편지가 거기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수술하는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우한테서 전화 한 통 왔어요. 병원에서 걸어온 거였어요. 정희 씨, 저예요. 민우 씨, 어떻게 지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심심해요. 병원은 할 게 없어서요. 제가 면회 가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희 씨 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짧아서.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오늘 뭐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저녁은 뭘 먹었는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정희 씨, 수술 날짜 정해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7월 15일이요. 2주일 후요. 그렇게 빨라요? 네, 빨리 하는 게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요. 민우 씨?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섭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요? 근데요? 정희 씨 생각하면 용기가 나요. 수술 끝나고 다시 만나야 하잖아요. 버스에서 또 같이 앉아야 하고, 한강도 가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그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또 났어요. 꼭 이겨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써 내려갔어요. 민우 씨에게, 니는 꼭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건 제 소원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7월 14일 수술 전날이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울대병원은 집에서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야 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우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민우의 병실 번호를 물었어요. 6층 615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610호, 612호, 614호, 그리고 615호.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었죠. 창백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마르고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병원이 좀 추워서요. 괜찮아요. 저는 제 손으로 민우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일이면 수술이죠? 네, 아침 8시예요. 무섭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청 무서워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실력이 좋다며요. 성공률도 높다고 했잖아요. 70%요. 그럼 충분해요. 민우 씨는 꼭 그 70% 안에 들 거예요. 저 믿어요. 민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정희 씨,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끊어 말했어요. 민우 씨는 괜찮을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네, 꼭 돌아올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보호자 아니신 분은 나가주셔야 해요. 저는 일어섰어요. 가기 싫었어요. 계속 여기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럼 내일 수술 끝나고 올게요. 아니요, 오지 마요. 왜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여섯 시간 걸린대요. 정희 씨가 계속 기다리면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정희 씨. 민우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집에서 기다려요. 제가 깨어나면 전화할게요. 약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민우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요. 꼭 전화해요. 네, 꼭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민우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 읽을 시간이었어요. 민우가 말했으니까요.
수술하는 날 읽으라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민우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정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지금 제가 수술을 받고 있는 거겠죠. 무서워하고 있을 정희 씨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저 괜찮을 거예요. 꼭 돌아갈 거예요. 정희 씨 곁으로요. 저는 정희 씨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버스 안에서 정희 씨가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요. 그때 정희 씨를 봤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제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죠. 그 뒤로 매일 정희 씨를 기다렸어요. 버스 타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았어요. 맨 뒷좌석에 앉아서 정희 씨를 바라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정희 씨는 모르겠지만 전 정희 씨를 정말 많이 봤어요. 거울로, 반사되는 유리로, 몰래몰래요. 그러다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같은 학교 다니냐고요. 정희 씨가 대답해줬을 때 너무 기뻤어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예뻤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됐죠. 아니, 친구 이상이었어요. 저는 정희 씨를 사랑했어요. 처음부터요. 버스에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근데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다 병을 알게 됐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걸요.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니길 바랐죠.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정희 씨한테 고백해야겠다고요.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한강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병 이야기를 했죠. 정희 씨가 우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걱정시켜서요. 근데 동시에 행복했어요. 정희 씨가 저를 위해 울어준다는 게요. 저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정희 씨, 전 꼭 돌아갈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매일 버스에서 만날 거예요. 같이 음악 듣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할 거예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제가 못 돌아가면, 아니,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요. 정희 씨는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희 씨를 만나서,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희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없이도요. 웃으면서 살아요. 예쁘게 웃으면서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정희 씨. 정말 많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복잡했지만 좋았어요. 정희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빛났어요. 고마워요. 태어나줘서, 만나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꼭 다시 만나요. 버스맨 뒷좌석에서요. 우리 자리에서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정희 씨에게 강민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종이도 젖었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민우 씨, 혼자 중얼거렸어요. 꼭 돌아와요. 제발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시계만 봤어요.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민우의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아침 8시가 됐어요. 지금쯤 수술이 시작됐겠죠.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민우를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9시, 10시, 11시, 12시, 6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오후 2시쯤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걸릴까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4시,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6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세요? 민우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수술은 성공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되물었어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성공했어. 민우가 살았어. 어머니는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 위험한 고비를 넘겼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금 회복실에 있어. 아직 마취해서 안 깼지만 괜찮대. 곧 깰 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목에 팔찌를 꼭 쥐었어요. 별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증이 현실이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정희야, 민우가 깨면 다시 전화할게. 민우가 정희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었거든. 네, 기다릴게요. 꼭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민우가 살았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밤 9시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민우였어요. 정희 씨, 목소리가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를요. 민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좀 아프긴 한데요.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요. 근데요? 편지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어땠어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민우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쓰면서 울었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약속 지켰어요. 네, 지켰어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정희 씨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어요. 민우는 금방 피곤해했지만 전화를 끊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정희 씨, 퇴원하면 바로 만나요. 언제 퇴원해요? 2주일 후래요. 회복 상태 보고 결정한대요. 그럼 그때까지 잘 쉬어요. 푹 쉬어서 건강해져요. 네, 그럴게요. 정희 씨도 건강해요. 학교 잘 다녀요. 네, 그럴게요. 2주일이 지났어요. 민우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좋아졌대요. 그리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우는 로비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 씨, 달려가서 안았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안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민우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우는 많이 말랐어요. 뺨도 들어가고 팔도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예전처럼 맑고 따뜻했어요. 내일부터 학교 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일주일 더 쉬래요. 몸 추스르고 가래요. 그럼 그동안 뭐 해요? 정희 씨 만나야죠. 매일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는 여전히 쉽게 피곤해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정희 씨,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아프지 마요. 절대로요. 네, 약속할게요. 드디어 월요일이 왔어요. 민우가 학교에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설렜어요. 얼마 만에 버스에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뒤를 봤어요. 민우가 있었어요.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에.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뒤로 걸어갔어요. 자리 비어 있어요?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네 자리는 항상 비어 있죠. 민우가 웃으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앉았어요. 민우 옆에요. 우리 자리예요. 민우가 이어폰을 꺼내 한쪽을 제게 건넸어요. 오늘은 뭐 들을까요? 민우 씨가 고르세요. 민우가 노래를 틀었어요. 우리가 처음 같이 들었던 그 노래였어요. 네 곁에 있을게. 언제까지나. 이 순간이 영원하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도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까지 갔어요. 말없이 그냥 손을 잡고 음악을 들으며요. 버스가 학교 앞에 멈췄어요. 내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어나기 싫었어요.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 내려야 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있어요. 그럼 내일 또 이렇게 앉아요. 모레도, 글피도, 계속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어요. 민우는 뒷문으로, 저는 앞문으로요. 밖에서 다시 만났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방과 후에 봐요. 네. 오늘은 어디서 만날래요? 한강이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벤치에서요. 좋아요. 학교 수업 시간 내내 설렜어요. 시계만 봤어요. 빨리 끝나길 바랐어요. 민우를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수업이 끝났어요. 가방을 챙겨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민우는 벌써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기다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민우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앉았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정희 씨, 민우가 말했어요. 응,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우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정희 씨를 정말 사랑해요. 편지에도 썼지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어른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요. 그럴 거예요. 당연히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이거 받아요. 또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반지였어요.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죠. 팔찌와 짝이었어요. 이건 약속 반지예요. 우리 계속 함께 하자는 약속이요.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민우가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꼭 맞았어요. 이제 팔찌랑 반지 둘 다 있네요. 하나는 별을 담았고, 하나는 약속을 담았어요. 소중히 할게요. 평생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구름이 분홍빛과 보라빛으로 변했어요. 예쁘다.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예뻐요. 근데 정희 씨가 더 예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진심이에요. 정희 씨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민우 씨도 멋있어요. 세상에서 제일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민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첫 키스였어요. 제 인생 첫 키스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키스가 끝났어요. 민우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요, 정희 씨.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매일 버스에서, 방과 후에, 주말에도요. 민우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살도 찌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62이 된 할머니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민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민우는 2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몇 년 후 심장이 다시 악화됐어요. 재발이었어요. 이번엔 수술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는 마지막까지 웃었어요.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희 씨. 저 행복했어요.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도요. 민우 씨가 제 전부예요. 그럼 됐어요. 후회 없어요. 민우는 그렇게 떠났어요. 제 품에서요. 미소를 지으며요. 장례식 날, 비가 왔어요. 그날 민우가 좋아했던 빗소리가 들렸어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았어요. 민우와 처음 우산을 함께 썼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 뒤로 42년이 흘렀어요. 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손주도 생겼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민우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가끔 버스를 타요. 512번은 없어졌지만 비슷한 노선의 버스가 있어요. 탈 때마다 맨 뒷좌석에 앉아요. 오른쪽 창가예요. 민우가 앉던 그 자리예요. 창밖을 보면 민우가 보여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기울인 채 앉아 있는 민우가요. 웃고 있어요.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어요. 손목에 팔찌는 아직도 차고 있어요. 별이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여요. 손가락의 반지도 빠지지 않아요. 평생 낀 채로 살았으니까요. 민우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16살 소년의 모습으로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요. 첫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남아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요.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요. 저는 지금도 버스 뒷좌석에 앉으면 민우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을 나눠 끼고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보는 것 같아요. 민우 씨, 보고 싶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려요. 거기는 좋아요? 아프지 않아요? 행복해요? 대답은 없지만 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정희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운 눈물이에요. 고마운 눈물이에요. 이제 곧 저도 민우를 만나러 갈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때 가면 민우가 기다리고 있겠죠. 버스맨 뒷좌석에서요. 이어폰을 들고 웃으면서요.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물으면 민우가 대답하겠죠. 아니요. 정희 씨는 안 늦었어요. 딱 맞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앉을 거예요. 나란히요. 손을 잡고 음악을 들으며요. 이번엔 영원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추억들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윤정희 씨의 사연을 들으며 첫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록 민우 씨는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윤정희 씨의 마음속에서요.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연락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